저번 영상에서는 안정적으로 마음을 유지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 내가 그동안 살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배웠던 방법들이야. 혹시 기쁨을 잘 느끼고 불행을 잘 극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보면 유익할 영상이니까 꼭 보고 와. 링크는 위에 걸어둘게. 이번 영상에서는 인생을 바꾸는 독서 습관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공한 사람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해. 하도 들어서 책을 읽는 게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책을 읽으려고 해도 도저히 읽는 게 잘 안 된다면? 책 읽는 게 지루하고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꾸준히 읽고 싶은데 잘 안 읽게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책을 10년 넘게 꾸준히 읽어온 사람으로서 생각해봤어.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해서 책 읽기를 꾸준히 해왔을까? 오늘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 우선 책 읽기를 좋아하려면 재미를 느껴야 해.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즐거움이거든.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 유튜브에 도파민이 폭발한다,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인 즉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중독적이다 라는 거잖아. 유튜브 시청과 독서가 같은 양의 도파민을 분비시킬 수는 없겠지만 여튼 중요한 건 재미를 느껴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야. 재미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대입시켜보자.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의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야. 내가 관심 있고 흥미가 있는 주제의 영상을 찾아보겠지. 독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관심 있고 흥미가 있는 주제의 책을 읽어야 해. 남들이 추천하는 인생책이나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말고 그것들도 분명 훌륭하고 재밌는 책들이 많겠지만 독서 시작의 기반은 맞춤형 관심사로부터 출발하는 게 더 재미를 붙이기 쉬워. 유튜브도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추천해주잖아. 그래서 계속 빠져서 보게 되는 거고, 남들이 재밌다고 하는 게 재밌는 경우도 많지만 내 관심사나 흥미를 끌지 못하면 아무리 100만 조회수의 영상이어도 오래 안 보게 되지. 나의 경우에는 이상하게 어릴 적부터 철학에 관심이 많았어. 돌이켜보면 어린 나이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 철학의 어원이 지혜를 사랑하다 라는 뜻이거든. 필로는 깊은 관심, 정신적 열정 이런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이야. 그 둘을 합친 게 필로소피아, 즉 철학이지. 여튼 그래서 철학자들의 책을 찾아 읽었어. 아, 이런 생각들을 철학자들은 했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재밌었어. 나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이 궁금했으니까. 그리고 20살 때에는 자기계발에 또 빠졌어. 그때는 막 성인이 되었으니까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했거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 자유를 누리고 싶었지. 그래서 자기계발을 또 찾아 읽었어. 아,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했구나,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왔구나, 이러면서 배웠던 거야. 그런 게 또 하나의 재미가 된 거지. 그러다가 그게 다른 주제로 확장이 되더라고. 자기계발에서 심리학, 심리학에서 인문학, 인문학에서 물리학으로 점점 나무가 뿌리를 뻗어가듯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이 흥미를 가진 주제부터 시작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책이 또 책을 추천해줘. 책을 읽다 보면 또 다른 책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또 추천해준 책을 읽어보면서 자신의 독서 스펙트럼을 넓혀보는 거지. 그런데 만약 좋아하는 주제를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무작정 책이 많은 도서관이나 서점을 가봐. 가면 큐레이팅 되어 있을 거야. 이 책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작품이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업적을 붙여서 추천하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취향에 따라 선별된 책도 있을 거야.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 다음 단계로는 그 책의 표지를 보고 작가 소개글을 읽고 목차를 훑어보는 거지. 그러면 무언가 느낌이 올 거야. 오, 이 책 재밌겠는데? 그런 느낌이 오는 책을 골라.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구 기호에 따라 정리되어 어떤 책이 재밌는지 감이 안 올 수 있어. 그럴 때는 큰 분류만 일단 정해. 문학이면 문학, 과학이면 과학, 사회면 사회 등의 큰 대분류만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서 가장 손때가 많이 묻은 더러운, 즉 손이 가장 많이 탄 책을 골라. 필시 그 책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 하나일 거야. 즉 대중성은 확실히 보장된 책이니까 실패 확률이 낮아져. 아니면 도서관마다 신간 코너가 있어. 그 신간 코너를 가봐. 거기는 여러 장르의 책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곳이니까 훨씬 다양하게 책을 살펴볼 수 있어. 거기서 끌리는 책을 고르는 것도 좋아. 단 한 번에 재미를 붙이는 경험을 못할 수도 있어. 내가 고른 책이 재미있어 보였는데 어려워서 재미가 없다거나 내가 생각한 내용과는 완전 딴판이라던가 그럴 수 있거든. 중요한 건 많이 만나봐.
책을 일단 옆에 둬야 해. 방에든 화장실에든 가방에든 자가용 차에든 어디서든 시간 날 때 스마트폰 대신에 읽을 수 있게. 책에 재미를 붙이려면 일단 책을 무조건 안 읽더라도 가까이 둬봐. 책은 훌륭한 친구나 선생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부자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될까? 우리가 세상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과 대화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할 수 없지. 평생을 단 한 번도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독서는 가능해. 그 사람의 생각이 책에 담겨 있는 거니까. 이것이야말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 유명한 경영학자이자 미국 CEO들의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짐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어. 60세까지의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일보다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결정됐다. 내가 걸어온 여정을 형성하고 또 바꾸어 놓은 멘토, 스승, 친구, 동료, 동반자가 내 인생을 좌우하고 결정했다. 즉, 내가 만나고 나와 교류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지. 현실에서 젠슨 황이나 워런 버핏이나 한강, 박지성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순 없잖아. 그런데 책은 가능해.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하는 거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과 어울리라는 말도 일맥상통하는 이치야.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부자가 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어. 그리고 부자들에게 배울 수 있어. 내가 따라하고픈 이상향의 인물을 떠올려봐. 그리고 그 인물이 쓴 책이 있다면 그 책을 읽어봐. 롤모델과 내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지와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 10년 넘게 독서를 해왔는데 나도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매일 읽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책을 가까이 하면서 많은 걸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높은 해상도를 맞추고 살아올 수 있었을까? 단언컨대 책이 없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거야. 인생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선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무언가 현실이 불만족스럽다면 어쩌면 낮은 해상도로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걸지도 몰라. 책은 안 보이던 걸 보이게 해주고 모르던 걸 알게 해주고 이해할 수 없던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창조적 활동인 거야. 무언가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꼭 한번 시도해봐.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꼭 구독해서 같이 해상도를 높여보자. 다음 영상에서는 단계별로 책 추천해주는 영상을 가지고 올게. 레벨에 맞는 책 고르는 나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줄게.